지난 경기들과 김민재가 그나마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 김민재가 이 부분만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미넨에서도 진짜 계속 닭주전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덤비는 수비.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로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였는데 유니온 베를린전에 김민재가 에릭 다이어와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을 했고 한 59분 정도 소화한 이후에 교체 아웃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김민재 오늘 솔직히 좀 만족스러운 경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선수가 워낙 선발 출전을 안 한 지 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간절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또 막 거친 파울이나 이런 것들을 내서 오늘 경기도 좀 힘들게 그르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김민재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경기를 응원하는 팬 입장으로서 오늘 좀 많이 기분이 좋았던 경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뭐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압도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스코어상으로도 5대1 승리면은 이거 뭐 경기 안 보신 분들도 워낙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뭐 크게 할 건 없었는데, 지난 경기들과 김민재가 그나마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 김민재가 이 부분만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미넨에서도 진짜 계속 닭주전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덤비는 수비. 그러니까 공이 상대편 수비 라인에서 역습으로 전개될 때 김민재나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들만 후방에 남아 있을 때, 혹은 상대가 지공에서 빌드업 하다가 김민재 앞에 있는 센터포워드 상대편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때, 이럴 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공을 인터셉트 하려고 강하게 프레싱 치면서 나가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시즌 초반 때부터. 근데 그게 나폴리 때나 뭐 페네르바체, 전북 현대,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까지 김민재가 그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민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허나 이제 뮌헨에 가서는 그 플레이로 인해서 오히려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뒷공간에서 상대편한테 실점을 좀 가져가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김민재가 나오는 경기마다 결과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참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유니온 베를린의 뭐 블란트라든가 아니면 블러바흐 이런 선수들이 등을 지면서 공을 받으러 내려갈 때 오히려 그걸 본인이 기다려주고 공간을 버리면서 본인이 먼저 내려가지고 그 내려가서 그 선수가 치고 들어오는 거를 오히려 더 낮은 지역까지 유인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파블로비치라든가 고레츠카 같은 미드필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선수들이 요 선수들의 공을 뺏는 모습을 몇 번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다이어나 더리우트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한다, 뭐 손가락질 수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이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도 보면은 그런 장면에서 본인이 1차적으로 나가서 상대를 압박치기보다는 그냥 미리 쭉 쳐지면서 오히려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수비를 할 수 있게끔 내려오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김민재가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뮌헨이라는 팀에서는 이렇게 수비를 해도 실점할 일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선수들도 김민재를 위해서 내려와주구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왜 김민재가 나오면은 미드필더들이 희생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는데, 김민재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 선수들이 당연히 내려가야 될 위치에 내려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점률도 줄어들게 되고 더 위험한 상황도 많이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전반전 초반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김민재가 한번 처음에 탁 무들어 나갔다가 그거를 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볼이 논스톱으로 반대편으로 돌아 나가서 김민재가 그 비어있는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에릭 다이어가 그걸 추격해가지고 끝까지 수비를 좀 같이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장면들이 최대한 많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가 꾸준히 경기에 나오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경기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비수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뭐 많이 받고 또 화면에 많이 잡히고 클로즈업이 되고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비는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면 좋은 경기를 한 거예요. 클린시트를 하거나 그냥 많은 실점을 하지 않고 우리 팀이 승리를 하고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면은 안정적인 경기를 한 거고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김민재를 보면서는 김민재 전투적인 수비, 김민재가 막 치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환호를 또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김민재를 봐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빅클럽이다 보니까 굳이 김민재가 그런 수비를 드라마틱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 팀은 어느 정도 승리를 좀 거둘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많은 짐을 좀 덜어놓고 경기를 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체 아웃에 대해서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 나쁜 교체는 아니다. 왜? 일단은 좀 이른 시간 59분이면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김민재가 아웃된 건 맞아요. 허나 이제 김민재가 뛸 때까지만 해도 3대0 스코어였고요. 거기다가 경기를 뛰면서 김민재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빌드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실책성 플레이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엘이 느꼈을 때는 더리우트가 만약에 못 나오게 됐을 때 에릭 다이어의 파트너로 김민재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우파메카노를 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험 아닌 시험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민재한테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후반전 59분을 딱 줬는데 너무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김민재를 뭐 볼 게 없다. 이 정도 봤으면은 됐다. 김민재는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빼줬고 다음 타자로 이제 우파메카노를 넣어서 이제 김민재 경쟁으로 우파메카노를 한번 봐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빠진 거에 있어서 크게 기분 나쁘지 않는 게 김민재는 투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줬고 투엘은 김민재 평가를 59분 만에 끝냈기 때문에 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뭐 김민재가 레알 마드리드전 챔피언스 리그에 무조건 나올 거다 뭐 못 나올 거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시기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하고 경기만 봤을 때는 만약에 더리우트가 못 나온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투엘은 김민재 카드를 전 쓸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파메카노보다 오늘 김민재가 선발로 뛰었고 또 못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더리우트랑 다이어 조합이 쌩쌩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챔피언스 리그는 그 두 선수가 계속 뛰어와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더리우트랑 다이어 조합을 저는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변수가 생겨가지고 김민재를 뭐 쓸 것 같다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냥 아까 문도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니시우스나 이런 선수들이 워낙 개인 기량이 있잖아요.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측면에 배치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생각까지는 하는데 아무래도 뭐 다이어나 더리우트가 꾸준히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그 부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조합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배우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또 좀 알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항상 일이 잘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은 좀 벤치에 앉아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축구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도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에릭 다이어의 활약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솔직히 전반전부터 김민재랑 같이 뛰었던 그 시간 안에는 크게 못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빌드업적인 부분, 뭐 수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릭 다이어에 대해서는 막 왈가왈부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아요. 잘하고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막 못한다고 까내리는 것도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옳은 정보를 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임무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저희 채널에서는 에릭 다이어를 깐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에릭 다이어 좋은 선수다. 그리고 잘만 쓰면은 잘할 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소신 그대로 그냥 다이어는 이적을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미넨의 경기는 다음 주에 열리게 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김민재가 단 20분, 뭐 단 10분을 후반전에 잠그러 들어와서 뛰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열렬히 응원을 할 거고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좀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경기력이 정말 많이 좀 좋아졌어요. 이겨야 될 팀을 가볍게 이기는 모습을 좀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좋은 팀들과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거기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다시 좀 뮌헨이 좀 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심지어 오늘
오늘 로테이션도 좀 돌아갔는데 요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둬가는 걸 보면은 이제는 좀 미넨이 조금 시즌 말미에 와서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물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레버쿠젠에게 내줬지만 저는 김민재도 그렇고 미넨의 제대로 된 시즌은 다음 시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즌에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되고 다시 한번 팀이 좀 리빌딩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김민재가 좀 자리를 잡고 새롭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니온 베를린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후토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